수고하셨습니다. 김승원 간사님. 예. 우선 정성호 장관님께 좀 질의하겠습니다. 네네. 저는 그 청주 요 시의원 사건을 검찰의 수사 방해행위, 추가 피해자나 추가 범행을 막기 위한 방해행위 혹은 비호 세력을 감추기 위한 방해행위까지 규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검찰의 국민에 대한 기만, 거짓말을 저는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연합뉴스 보도가 7월 21일 있었죠. 이게 아마 검찰에서 소스를 준 것 같은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부실 영장의 뒷붓 압수수색, 최영중 수사 곳곳 허점. 다 이제 그 경찰 수사를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법적 요건 못 갖춘 통신 구속영장 잦은 철회 촌극, 이렇게 제목이 뽑혀져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되게 이 제목과 소재만 보고 판단을 하시겠죠.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경찰 수사가 굉장히 부실했나 보다. 근데 이제 어제 그제 저희가 경찰로부터 보고를 받고 그다음에 압수수색 영장을 저도 열람을 했습니다. 그 내용도 확인하고 또 하도 이상해서 보좌진 통해서 한번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데까지 확인을 해달라라고 했는데 결론은 검찰에서 이거는 잘못한 면이 훨씬 더 크고요. 그다음에 제가 더 분노하는 거는 아니 이거를 갖다가 언론을 통해서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까지 하고 있다. 또 이 한동훈식 언론 플레이 아닙니까? 제가 확인해보지 않았으면 또 경찰로부터 얘기를 듣지 않았으면 이거 그대로 믿고 경찰의 부실수사하니까 이거 검찰이 당연히 보안수사 가져야 되고 이렇게 판단을 했을 겁니다. 지금도 아마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근데 제 결론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걸 수사방해행위라고 보는 이유가 비호 세력 감축이라고 보는 이유가 이 시의원의 작은아버지가 이 김진모라는 그 지역 국힘 당협위원장과 동문이고요. 동창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동창이고 이 시의원이 최초 국힘당 그 지역의 사무총장인가 사무차장으로 들어갈 때도 작은아버지의 추천으로 들어간 것으로 그렇게 그 지역 정가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다음에 당연히 이 사람한테 공천을 줬겠죠. 자기 친구의 뭐 추천이든 아니면 향후 총선 2년 후에 있을 총선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 지역에서 오래 살았던 그 이 시의원의 작은아버지라든가 이 시의원의 아버지도 거기 사니까 그런 도움 때문에 아마 그렇지 않은가 싶고 두 번째는 이 아이가 지금 정확히 당시 이제 13세 미만이었던 걸 알고 있는데 이 아이의 아버지 부모님이 청주에다가 고소장을 냈습니다. 근데 아니 청주가 아니라 대전에다가 네. 대전 유성경찰서에다가 근데 이 시원은 청주 사람 아닙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뭡니까 이게? 청주에 있는 시의원이 이 아이를 미성년자를 성착취하기 위해서 거기까지 내려왔다는 거 아닙니까? 범행지도 세종시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분노할 수밖에 없는 적극적인 행위입니까? 우연히 앱에서 만나서 그 지역에서 잠깐 보고 뭐 그다음에 이제 마음이 동해서 한 게 아니라 완전히 계획을 갖고 세종시까지 대전까지 내려오겠다고 그런 겁니다. 그다음에 이 아이는 멈추었는데 이 시의원이 범죄자가 계속 아이에게 문자 보내고 성착취물을 갖다가 제작하도록 하고 그렇게 계속 유도하고 그걸 거의 2024년 10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거의 1년 동안 주고받았다는 거고요. 통신영장 기각했다고 하는데 그 통신영장을 갖다가 요청한 기간이 2025년 7월부터 2026년 7월 아닙니까? 그러면은 2024년 7월부터 10월까지는 그 범죄 피해자 아이와 그 범죄자가 서로 대화 주고받은 게 다 그 겹쳐져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별건이고 기각할 사유가 됩니까?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압수수색의 그 영장도 주거지, 그다음에 직장, 그다음에 차량인데요. 그 차량은 당연히 범행에 사용했던 차량이고 세종시와 대전을 왔다 갔다 했을 겁니다. 그다음에 직장은 그 아버지와 작은아버지, 그다음에 이 범죄자가 같이 일한 곳으로 혹은 그 아들 둘이 같이 일한 곳으로 보이는 그 사실은 이제 가게입니다. 가게. 영업점입니다. 그다음에 주거지라고 한 곳은 바로 그 인접한 건물이고요.
이거를 어떻게 잘못 청구했다 그래서 이 압수수색 영장을 반려하거나 기각을 시킵니까? 말도 안 됩니다. 시의원은 7월 1일 날 시의원 예, 1분 더 드리겠습니다. 시의원이 돼서 서울시의회 자기 사무실에 있겠죠. 근데 거기에 무슨 증거 자료가 있겠습니까? 7월 1일 날 그러니까 7월 1일 날부터 시의원 했던 사람이 자기 증거 자료를 거기다가 갖다 놓겠습니까? 당연히 얘 주거지와 직장 거기다가 압수수색을 해야죠. 근데 시의원 그걸 첨부 안 했다 그래서 그걸 기각을 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그 기각을 위한 사유를 갖다가 일부러 아주 열심히 찾은 거지 이 실질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검사가 노력했다라고는 저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장하희 교수도 분노하셔야 됩니다. 네, 어쨌든 국민에 대해서 거짓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기만하려는 죄, 또 제가 볼 때는 장관님까지 속이려고 한 죄가 있습니다. 크로스 체크 하셔야 됩니다. 지금 뭐 언론 보도부터 현재까지 이런 상황을 저희들은 면밀히 다시 점검해 보겠습니다. 검찰에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는지는 저희들은 살펴볼 거고요. 다만 뭐 아시는 대로 이 사람의 신분이 사실 이미 7월 1일 날 이제 시의원으로서 신분을 획득했는데 경찰에서는 7월 8일 정도에 저희들이 보고받기로는 시의원인 걸 확인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영장 청구할 때도 회사원으로 돼 있었거든요. 회사원으로 돼 있고 그다음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지역사회에 굉장히 유력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지역위원회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거고 이 사람이 4월 1일 날 사실상 공천을 가본을 받아서 당선 확정됐다고 그게 지역에서는 알려진 사람이고 그 위에 여러 차례 지역 신문이나 지방지에 관련된 기사들도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은 뭐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지만은 송치되어 오면은 관련 과정도 좀 잘 면밀히 볼 것이고요. 다만 이 과정에서 검찰이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국민에게 사실과 다르게 이야기해갖고 국민을 기만하려고 했다고 하면 그에 대한 책임은 저희들은 묻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말씀드렸지만은 법무부의 뭐 전국에 수많은 영장들이 청구되지만 뭐 영장을 제가 지금까지 장관대학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영장을 제가. 뭐 그럴 수도 없지 않겠습니까? 다만 이 사건이 워낙 국민적 관심도 크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들이 어떻게 지금 돼 있는지를 좀 직접 확인하고 그 과정에서 검찰의 과오가 있는지 아니면 검찰이 국민에게 사실을 갖다가 은폐하고 진상을 갖다가 왜곡해갖고 이 피의자를 봐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는지를 저희들도 좀 면밀하게 보겠습니다. 네. 예, 1분 더 드리겠습니다. 1분 더 주십시오. 이곳이 그 범죄자가 일했던 아버지가 함께 운영하는 그 철강 예, 예. 업체인데요.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유력한 인사 아닙니다. 검찰의 그 예봉을 피해갈 수 있던 것은 김진모라는 사람을 상정하지 않고서는 네, 맞습니다. 예, 네. 옆에 이게 창고라고 부른 것도 보십시오. 이게 얇은 이게 뭐죠? 양철판으로 해서 그냥 덧대서 된 데 아닙니까? 그렇게 유력한 인사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철저하게 파악을 하시고요. 저는 사실 이 건을 보고 경찰은 모르겠는데 중수청에는 자체 영장 청구를 할 수 있는 검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을 두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수청은 중한 수사를 할 텐데 얼마나 많은 범죄자들이 피의자들이 변호사를 동원해서 로비를 하겠습니까? 영장 청구권 이만큼 청구해야 되는데 요만큼만 다 기각시키고 요만큼만 인정한다든가 아니면 범죄 사실이 100개인데 10개만 범죄 사실을 하고 나머지는 다 공수처에서 무혐의를 해버리고 기소를 안 하고 수징을 선고해야 아까 순서대로 보충 질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용민 의원님 먼저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네, 행안부 장관님. 네. 이렇게 법사위 나와서 또 검찰개혁 관련된 내용을 좀 정리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관련해서 한두 가지만 좀 더 확인하고 싶은데요. 결국에 이제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수청, 공소청이 설치되면 각 기관의 인력 조직 개편 문제는 필연적으로 들어가는데, 네. 그것과 관련해서는 주무부처가 이제 행안부이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검찰의 수사관에 대한 재배치 계획들이 지금 어느 정도 나와 있는지, 그리고 그게 뭐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다 말씀해 주실 수 없다라고 하면 뭐 어느 정도 수준까지 저희가 준비되고 있는지에 대한 개략적인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결해서 하나만 더 같이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보안 수사권이 검찰에게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경우와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논의하는 것처럼 보안 수사권이 남아있지 않는 경우 두 가지 경우를 상정했을 때 인력 재배치의 인력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어떤 그 계획을 갖고 계신지 구상이 있는지 좀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이 중수청의 조직과 인력 규모 네. 이에 대해서는 정원이죠. 정원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최종안을 확정해서 이 직제령과 임용령의 형태로 고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전에 제가 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으나 대략적인 규모는 지금까지 논의가 돼 오고 있는 것은 한 3,000명 가까이 되는 규모의 중수청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검찰청으로부터 수사관이 어느 정도 이체될 수 있는지 이 직급에 따라서 모두 포함해서요. 그러니까 검사 또는 검찰 수사관을 포함해서 이제 그 규모를 확인한 후에 더 추가해서 충원할 인원들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이 공개 채용 또는 경력 채용 절차를 거치게 될 거고, 그 경력 채용 시에는 이제 수사에 필요한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이 법률 전문가뿐만 아니라 뭐 경제 수사라든가 금융 정보를 추적하는 회계사 같은 분 이런 전문 이런 전문성을 가진 이 수사관들을 경력 채용으로 할 계획입니다. 또 보안 수사권의 유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보안 수사권 유무와 무관하게 중수청은 저희가 중수청이 담당해야 할 7대 범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령을 통해서 이제 그러니까 중수청으로 통지되고 이제 이첩될 수 있을 만한 대상 범죄의 규모가 어느 정도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수사를 담당할 규모는 이 보안 수사권 여부와 관계없이 조직과 인원을 확정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1분 더 주십시오. 장관님, 그 중수청과 관련해서는 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안수사권 유무와 상관없는데 네. 이제 검찰청을 기준으로는 보안수사권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수사 인력, 보안수사권이 있으면 수사 인력 자체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체 인력의 차이는 있겠죠. 그렇죠. 이체 그리고 인력이 많으냐 적으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거기에 더해서요. 예. 보안수사권이 없다라고 하면 검찰청엔 수사 인력이 한 명도 없는 거죠. 수사 인력은 없고 남아있는 잔존 인력들은 수사 인력이 아니라 검사의 고유 업무인 공소제기와 공소유지와 관련된 업무를 보조하는 인력으로 다 전환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네,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네, 그 전환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지금 현재 그 검사를 포함해서 일반 행정직원까지 검찰청의 인력이 한 11,000명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중에 3,000명 정도가 중수청으로 올 수 있는데 과연 3,000명을 전부 검찰 출신으로 채워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